사람들은 멀리 여행을 못 갔어. 왜냐면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딱 땅에 서 있으면은 네. 평평하잖아. 네. 평평하니까 멀리 가다 보면은 언젠가는 끝이 있을 거 아니야. 아, 네. 끝이 있으면 거기 낭떠러지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멀리 가다 보면 언젠가 떨어져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으로 완전 가거나 죽거나, 그래서 두려워서 멀리 못 갔다. 근데 아주 용감했던 어떤 사람이 있죠. 콜럼버스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갔어요. 그냥 갔죠. 막 갔죠. 네. 막 좋아, 죽어도 좋아. 막 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몇 년을 걸은 거예요, 그럼? 엄청 거울에 배 오래 타고 간 거 아니야? 배 타고 갔죠. 배 타고 갔어. 배 타고 가서 배로 항해를 했더니 계속 가고 막 갔더니 원래 제자리로 돌아온 거야. 이거 뭐라? 놀랍겠다. 끝이 없구나. 이게 동그란 모양이구나 라는 걸 그때 처음 알게 된 거야. 지구가 동그란 모양이구나. 물론 지구가 동그랗다는 건 그 전에도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동그랗다라는 이론적 증거는 있었지만 실제로 자기 몸소 확인한 사람은 콜럼버스가 처음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콜럼버스를 위대한 학자라고, 위대한 어떤 탐험가라고 부른 이유가 그거야. 용감했잖아. 나 같으면 못 가요. 무서워서 못 가지. 그치? 나 어딜 가라고요? 못 가요. 이럴 거야, 나는. 그치? 궁금할 것 같긴 궁금해요. 난 안 궁금해. 나는 여기서 잘 먹고 잘 살 거야. 이럴 거 아니야. 이제 멀리 가다 죽으면 어떡해? 이럴 거 아니야. 근데 콜럼버스 용감하게 끝까지 가가지고 제자리에 돌아오는 걸 보여준 겁니다, 사람들한테. 우와. 그래서 지구가 일단 그래서 그때부터 완벽하게 지구가 둥근 모양을 하고 있다는 건 알게 됐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이슈는 뭐냐면 지구가 얼마나 크냐는 거야. 한참 걸려서 한 바퀴 돌아왔잖아. 네. 지구가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건 일단 알았어요. 그죠? 근데 어느 정도나 큰지는 전혀 감을 잡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리 걸어도 계속 다른 곳이 나오잖아. 그치? 우리 입장에서는. 네. 그러니까 너무너무 광활하고 넓은 게 지구야. 근데 그 지구의 크기를 이 정도쯤 된다라고 수학적으로 증명해준 첫 번째 사람이 나타난 겁니다. 그 사람이 에라토스테네스라는 사람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에라토스테네스는 이 방법으로 사람들한테 지구는 이만합니다! 라고 처음 알려줘. 사람들이 우와! 대단하다 짱! 당시에 굉장히 유명해져요. 그래서 그 사람 집에다가 그 사람이 좋아하는 젤리죠, 젤리를 엄청 보내줘. 젤리 엄청 보내줘. 지구젤리. 지구젤리? 그래서 이 사람이 토할 때까지 그 젤리를 먹어요. 그래서 토스트.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이름이 에라토스테네스잖아요. 에라토스테네스 맞아요? 네. 에라토스테네스가 그래서 토할 때까지 그 젤리를 먹었다는 얘기입니다. 토자가 들어가죠? 에라토스테네스. 토스트도 먹고요. 테니스도 쳤대요. 에라 모르겠다. 놀자. 토스트 먹고 테니스 치고 젤리도 먹고 에라토스테네스. 이것을 만든 얘기고요. 아무튼 에라토스테네스. 근데 젤리는 진짜 먹었어요? 젤리는 딴 사람인데 제가 잘못 얘기했어요. 젤리는 토리첼리 얘기인데 제가 잘못 얘기했네요. 자, 지구의 크기를 최초로 측정해준 사람이 누구다? 에라. 이제 놀자. 토스트 먹고 테니스 치자. 이렇게 놀았던 사람이 이깁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지구의 크기를 측정해줬는지 지금부터 설명할 겁니다. 일단 지구가 둥글다는 건 알고 있었지? 네. 완벽하게 동그랗다라고 가정을 해요. 실제로 완벽히 동그래야 동그랗지 않아요. 아니에요. 어떻게 알죠? 어딘가에서 그랬는데. 그랬어. 그럼 어디가 더 뚱뚱해? 맞아, 이거. 이렇게 중심부가. 맞아. 중심부. 적도 쪽. 맞아. 이렇게 돼가지고. 선생님이 그랬는데? 내가 그랬나요? 네. 맞아요. 적도 쪽이 좀 더 뚱뚱합니다. 다 같은 표현을 한 것 같아요. 하민은 여기라고 알고요. 여기. 배? 여기. 그리고 여기는 중심부, 적도라고 정확히 표현해줬고요. 그죠? 왜 그러냐면, 얘가 이렇게 뺑뺑뺑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돌잖아? 돌면은 뭐가 생겨? 원심력이 생겨서 옆에가 좀 부푼다고 해요. 그래서 원심력 때문에 옆으로 이게 조금 부풀어 있는 모습을 생각해주면 됩니다. 원래는 그래. 하지만 에라토스테네스는 완벽하게 지구가 뭐하다? 가정입니다. 뭘 가정했다? 지구는 완전한 구야.
완전 동그란 구라고 가정을 해요. 그래야지 수학적 계산이 맞아 들어간 거예요. 완벽한 구라고 가정을 합니다. 자, 두 번째 가정한 건 뭐냐면 지구에 도착하는 태양이에요. 태양빛. 태양에서 빛이 쭝쭝쭝쭝 나올 텐데 원래는 막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지구로 도착하는 태양빛은 평행하게 온다라고 가정을 해요. 평행하게. 그래서 지구에 도착하는 빛을 이렇게 평행하게 이렇게 온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구에 태양광선이 지구에 완벽하게 평행하게 온다라고 가정을 해요. 자, 근데 두 번째 가정은 완벽히 맞아요. 왜냐면은 지구에 비해서 태양은 400배 정도 크거든. 그러니까 태양에서 뿜어내는 한 줄기 정도의 어떤 빛이 지구에 이렇게 도착한다고 생각하면은 어차피 한 줄기니까 평행하게 올 수밖에 없겠죠. 되게 조그마니까. 그래서 이건 두 번째는 맞는데 1번은 약간의 오류가 좀 있죠. 그래서 이 에라토스테네스가 구해낸 지구의 지름 또는 반지름이 나오는데 약간의 오차가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저 가정이 틀렸기 때문에 그래요. 약간 틀렸기 때문에 다른 오차들도 이제 있습니다. 자, 어떻게 지구를 측정하냐면 자, 두 가지 가정을 하고요. 수학적 원리는 또 두 가지가 이용됩니다. 수학적 원리 굉장히 간단한 원리 두 가지를 씁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봐봐. 쌤이 지금부터 원을 그릴 건데 이만한 원의 일부를 그렸어요. 중심각이 요만큼이야. 중심각이 요만큼이면 그에 대응하는 호도 이만큼이죠. 더 크게 그려봐! 그래서 중심각을 이만하게 그리면요. 그에 대응하는 호의 길이도 이만해지겠죠. 네. 중심각이 커진 만큼 호의 길이도 커지겠죠. 이게 첫 번째 원리입니다. 너무 당연하죠. 네. 그래서 중심각과 뭐는 비례하다? 호의 길이는 비례한다. 이걸 처음으로 이용을 한 거고요. 두 번째는 평행한 두 직선이 있을 때 이것을 가로지르는 선이 있다면 요각은 같아요, 달라요? 같죠? 뭔 각으로 같죠? 동의각 아니죠? 엇각이죠. 엇각으로 같죠? 두 번째 원리가 엇각의 원리입니다. 엇각의 원리만 딱 적용하면 돼요. 이러면은 끝나. 게임 끝! 어떡해요? 자, 에라토스테네스는 자기가 매우 좋아하는 조수가 한 명 있었어요. 조수가. 이 조수는 맨날 조수밥만 먹어요. 맛있어요. 조수밥. 그래서 너네 조수야. 자, 그런 얘기. 혓바닥이 파랬다는 증거가 있어. 조수방어 팔았잖아. 그만할까요? 알겠어요. 그래서 야, 에라토스테네스가 조수를 나와봐. 조수 받아줄게. 일로 와봐. 그래서 지금부터 여기가 지금 알렉산드리아라는 지역이 있는데 시에네라는 지역과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에네에서 알렉산드리아라는 지역까지 걸어가게 합니다. 야, 너 조수가 설 테니까 지금부터 걸어가. 거리는 한 700km 될 거야. 700km. 걸어가. 그거 하나 때문에? 700km면은 서울에서 부산을 지나서 이제 한 제주도까지 걸어가는 정도? 이 정도 한 700km 쓰면 돼요. 걸어가. 당시에는 거리 측정 기술이 좋지 않으니까 가면서 그냥 걷지 말고 이렇게 걸어가. 몇 발자국 가는지 세면서 걸어가. 이거 까먹어야지. 까먹을 수 있죠. 그거부터. 얼마지? 몰라. 이렇게 있겠죠. 한 발짝마다 한 30cm 정도 보폭 유지하면서. 숫자를 모르면 어떡해요? 숫자는 알 거예요. 그래서 이 조수는 조수가 몇 개인지 셀 수 있으니까 숫자 알 겁니다. 그래서 거리 측정 기술이 마땅치 않다 보니까 몇 발자국 걸었는지를 세서 각 cm를 30cm를 적용을 해가지고 거리를 측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한 몇 달에 걸쳐서 정말 걸어가서 그 알렉산드리아라는 지역에 도착을 합니다. 여기가 바로 그 알렉산드리아라는 지역이야. 시에네는 여기입니다. 헐. 자기는 안 갔어. 에라토스는 안 가고 자기 조수시켜서 가게 만든 거예요. 자, 그래서 언제까지 도착해야 되는지도 좀 정해줘. 야, 지금 출발하면 그때까지 도착할 수 있을 거야. 바로 하진날 정오까지는 도착해야 돼. 하지가 언제? 하지가 6월달인데 1년 중에 가장 여름.
가장 연애민데 해가 해가 많이 가장 떠있는 날. 오랫동안 떠 있는 날. 아, 6월이에요? 네들이에요. 그러니까 1년 중에 해가 가장 오랫동안 하루 종일 떠 있는 날이 하진 날이야. 아, 네. 동지는 반대로 해가 제일 가장 짧은 날. 날. 그리고 정오는 뭐야? 정오는 12시죠. 네. 다시 말해서 1년 중에 가장 해가 높게 뜨는 날입니다. 아, 높게 뜨는 날, 높게 뜨는 시간이야. 네. 그 시간에 너 거기다가 그날 그 시각에 막대 하나를 설치해. 막대 부스바 막대 아니야? 부스바 500원짜리 하나 먹고. 막대를 설치합니다. 나도 막대를 설치하거나 아니면 우물을 이용할 게 그런 거예요. 자, 일단 막대를 설치했다 볼게요. 자, 둘 다 막대를 동시에 설치합니다. 그럼 태양광선이 이렇게 들어올 거 아니야? 여기도 이렇게 들어올 거 아니야? 네. 가장 높은 곳에 들어올 거 아니야? 그럼 A라는 지역이라고 이걸 B라는 지역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A라는 지역은 그림자가 생기니 안 생기니? 완벽하게 자기 머리 꼭대기인 날이니까 그림자가 생기지 않는다. 네. 근데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지역은 생겨. 옆으로 누워져 있으니까 그림자가 생기겠죠. 그림자가 요렇게 요딴 식으로 생길 거야. 이렇게 생길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하게 만드냐면은 조금 그림이 그런데 좀만 당겨볼게요. 너무 많이 갔다. 여기라고 해볼게요. 여기다 보고요. 그림자가 벗어났어 지금. 이렇게 막대를 세울 거야. 세우면은 자 이렇게 태양광선이 딱 들어오게 되면은 그림자가 어떻게 생기게 되냐면 요렇게 그림자가 생기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야, 그 다음 어떻게 하냐면 그림자 생겼지? 네. 그럼 거기다가 네가 실을 이용해서 이 꼭대기에 실을 연결하고 그림자 끝으로 실을 연결해. 이렇게 연결합니다. 그럼 일직선이 되지. 태양광선과 일직선이 되게끔 만드는 거야. 네. 그 다음에 실하고 막대 사이의 요 각도를 측정해와 그런 거야. 실하고 실을 막대가 있고 실을 이렇게 연결했을 테니까 이 각도가 있을 거 아니야? 네. 각도 측정해와. 넌 두 가지만 해. 몇 발자국이지 걸어가는 거. 걸음 개수 세우고. 간단하지? 두 번째 나중에 이거 실험해서 각도만 재와. 그럼 끝나. 너의 역할은 끝납니다. 그럼 조수가 사줄게. 너무. 난 안 해. 그래서 해왔단 말이야. 해왔단 말이야. 해왔더니 조수가 하는 말. 막대를 세웠더니 이 각도가 7.2도였어요. 이게 몇 킬로였어? 925km던데요? 뻥쳤죠? 700이라면서요? 더 멀던데요? 925km였어. 맞나요? 925? 네. 와, 선생님, 나의 기억력. 925km였단 말이야. 어마어마하죠? 자, 925km 더 걸었어. 이걸 두 가지를 측정해온 거야. 자, 봐봐. 조수가 측정해온 게 뭐야? 얘를 측정해온 거죠? 이거 시험 문제 물어봅니다. 조수가 직접 측정한 건 뭐냐? 이걸 가지고 지구의 크기를 알 수는 없죠. 네. 어떻게 하냐? 두 가지 원리 이용해서 야, 네가 측정한 7.2도가 뭐였냐면 막대를 세웠는데 막대가 세웠다는 건 막대가 세워진 걸 따라가면 뭐가 나온다? 지구의 중심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구 중심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됩니다. 얘도 이렇게 쭉 연결을 하면 이렇게 지구 중심하고 만날 거 아니야? 이렇게. 네. 그럼 이 각도랑 이 각도는 뭐야? 같다. 엇각으로 같다. 아. 네가 측정한 게 지구의 중심각이었던 거야. 7.2도. 7.2도에 해당하는 호의 길이가 925라는 사실을 미친놈아. 알려줍니다. 360년. 그렇죠. 야, 7.2도가 지구의 7.2도가 925라면 왜? 360이라면 전체 지구의 호의 길이가 나오겠네. 와. 대박이죠. 오. 그래서 지구 전체의 둘레를 먼저 알아내는 거야. 네. 자, 어떤 비례식을 세우면 돼요? 야, 봐봐. 7.2도에 해당하는 지구의 호의 길이가 925km라며. 그렇다면 360도에 해당하는 호의 길이는 x가 될 거 아니야. 정확하게는 2파이 r이 되겠네요. 그죠? 네. 2파이 r. 이 r이 뭐야? 이 알이? 지구 반지름이지. 아, 네. 이게 지구의 반지름이야. 그러므로 지구의 반지름을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있다. 이 방법으로 지구 반지름을 알아냈다는 거예요. 대박이죠. 우와. 똑똑하죠. 놀만하죠. 아, 됐어 이제. 먹자, 놀자, 그죠? 그러면 하죠. 아, 네. 그 사람이 만든다. 그 사람이 그 사람 수학자. 그래서 알아낸 값이 7,365km야. 반지름이 얼마나 나왔다? 7,365, 약
7,365km가 나온 거야. 와! 지구 반지름은 약 7,365쯤 됩니다. 라고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거죠. 우와, 대단하다. 지구 이 정도쯤 됐구나. 그죠? 근데 실제 지금은 기술이 좀 더 발달했죠. 네. 현재 우리가 최대 기술력으로 측정한 지구 반지름은 6,400km입니다. 오차가 있어 없어? 너무 나. 너무 조금 오차가 있죠? 많이 나. 많이 있죠? 네. 시험 문제입니다. 이 오차가 발생한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봐요. 한 2가지, 3가지 정도 이유가 있거든요. 그거 뭐세요? 폭폭이 달라졌어. 맞아요. 거리 측정. 거리를 측정할 때 얘가 졸았어. 그럼 보폭이 막 10발자국인가? 이러고 막 거기다 하면서 막 구덩이 빠지고 막 몇 발자국 까먹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제대로 거리를 측정할 수가 없었다라는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완벽한 거. 맞아. 완벽한 구가 아니라 그랬죠? 지구가 완전한 구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오차가 발생했어요. 세 번째는 여러분들 모를 거예요. 왜요? 책에 나있나? 나있나? 뭐지? 어디 갔어? 어디였지? 책에서는 오차 얘기가, 여기다. 책에서는 2가지만 오차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하나는 쌤만 알려줄 거예요. 뭘까요? 안 써있어. 뭐지? 힌트. 힌트? 이 그림에 힌트가 있어요. 925kg가 아닐 수. 이게 이거잖아. 거리 측정. 저거 잘못 세운 거 아니에요? 저거. 각도를? 그러니까 각도는 뭐 그냥 한 번만 재면 되잖아. 그런 거. 자, 힌트는 이겁니다. 태양 아닌데. 좀 어려울 거야, 이거. 여러분 힌트. 맞히기 어려워. 힌트? 네. 맞추고 싶어. 지구의 세로선. 네? 세로선? 경도. 얘와 얘가 네. 동일한 경도에 있어야 이게 성립이 돼요. 와. 근데 실제로는 알렉산드리아 어디 있었냐면은 여기 있던 거야, 원래. 그러니까 이 실험 자체가 잘못 설계된 거죠. 이 강 따라가면은 같은 경도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렇게 점점 왼쪽으로 갔던 거야. 아니. 동일 경도가 아니었다는 게 세 번째입니다. 써놓을까요? 이게 동일 경도가 아니었어요. 동일 경도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오차가 어디 있어요? 여기. 오차가 여기. 어디 있어요? 여기 박스 밑에. 박스 밑에? 여기. 안 보이네. 여기 박스가 있죠. 여기. 거리 측정이 정확하지 않았다. 이게 나오죠. 박스 밑에. 박스. 딱 정확히 가운데쯤 있어요. 박스 맨 안에. 여기 박스에 여기 요 자리. 박스에 요 자리. 동일 정도가 아니에요. 끝에다 써놓으면 되겠네요. 여기 끝에다 써놓으면 되겠네요. 동일 경도가 아니었다. 됐죠? 동일 정도가 아니면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차이가 날 수 있지. 이게 같은 경도여야 이 계산이 정확히 나오는데 같은 경도가 아니면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자, 그러한 이유로 정확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지구의 반지름이 이 정도쯤 된다고 최초로 측정해준 사람이기 때문에 놀고 먹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놀고 먹었다. 뭐 그분을 이제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자, 좋습니다. 이 방법으로 구하면 되겠죠? 네. 오케이. 그럼 이거 말고 다른 방법으로 구하는 것도 알려줄게요. 다른 방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구할 수 있어. 이거는 외국이잖아. 우리나라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구하는 원리는 또 똑같아요. 뭐가 똑같냐면은 쟤랑 똑같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어. 우리나라에 우리 인천에서 우리나라야. 인천부터 동일 경도에 있는 한 지점을 찍어요. 이게 어디라고 할까? 근데 저게 지도예요? 우리나라 저희 광주 제주도. 왜? 화내시겠다. 그래? 저희 사회는 저렇게 화내시겠다. 되면 남아서 그런 거야? 네. 난 과학쌤이잖아. 아, 과학쌤이잖아. 자, 여기를 인천이라고 하고요. 인천에서 동일 경도 내려가면 여기를 뭐라고 할까? 어디쯤 될까 이게? 여수? 저 여수로 할게요. 잘 모르겠지만 여수로 할게요. 인천부터 여수까지의 거리가 예를 들어 300km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네. 그럼 인천에 위도가 있을 거고요. 네. 여수에 위도가 있겠죠. 네. 바로 위도차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위도차. 이게 무슨 말이냐면 봐봐.
우리 지구를 잠깐 그림을 그리면 되게 어때? 엄청 간단해. 지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가 위도 0도죠. 네. 여기가 위도 90도죠. 네. 위도 0도인 곳과 위도 90도인 곳은 중심각의 차이가 몇 도 나요? 90도 나요. 그러면 위도가 32도인 곳과 위도가 34도인 곳은 중심각이 몇 도 차이 날까? 2도 차이는 바로 그거예요. 위도 차가 곧 중심각의 크기입니다. 대단하죠? 네. 위도 차가 중심각의 크기와 일치한단 말이야. 이해돼요? 그래서 이거 여기 32도야. 34도야. 그래서 위도 차가 2도죠. 2도에 해당하는 호의 길이가 얼마야? 이거라고. 300kg라며 여기가 300kg라며. 네. 그치? 2도에 해당하는 게 300km라면이라고 시작되는 거야. 지구 전체 360도라면 전체 2파이 r로 구해낼 수 있겠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위도차를 이용해서 거리 알고 있다면 또 지구 반지름을 구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원리는 이해되죠? 네. 이런 비례식을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겠죠? 네. 자, 이게 두 번째 방법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 정확하지 않으니까 여기 각도를 이제 좀 문자로 바꿔볼게요. 문자로 바꾸면요, 요 중심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말해요. 세타. 그다음 요 위도의 차이가 그럼 위도차가 세타가 되겠죠? 위도차가 세타가 되니까 세타를 집어넣어요. 세타라는 각도에 해당하는 게 여기 요 길이는 L로 놓을게. 여기를 L로 놓는 거야. 세타에 해당하는 길이가 L이라면 전체 360에 해당하는 건 2파이 R 되겠죠? 네. 우리가 알고 싶은 건 R이죠. 네. 구하는 방법은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으니까 L 곱하기 360은 세타 곱하기 2파이 R 돼서, 그러므로 R은 2파이 세타분의 L 곱하기 360이 되겠죠. 요딴 식으로 R 값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쟤도 기호로 바꿔볼게요. 요 7.2도라는 각도를 세타라고 바꾼다면 세타에 해당하는 게 L이 되겠죠? 세타 대 L은 360대 2파이죠. 공식은 똑같은 공식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네. 저기 기호로 바꾼다고 해서 쫄지 말고 조사식으로 쓰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러면 1번이 끝납니다. 2번까지 끝납니다. 지구의 크기 다른 방법까지 끝납니다. 이거 굉장히 애들 진짜 어려워하거든? 왜? 딱 봐봐. 아무것도 안 배웠다 생각하고 칠판을 딱 봐봐요. 어려워. 이게 뭐야? 이게 뭐지? 이런다고. 하지만 이제 우리가 다 이해를 했다는 겁니다.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자, 이거를 어떻게 설명하냐에 따라서 어렵게 받아들일 수 있고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매우 쉽게 공부가 끝났다는 얘기 하는 겁니다. 네. 조수가 역할이 컸죠? 그렇죠. 고생했지. 그치. 물론 오차가 걔 때문에 있었지만 고생했잖아. 그래도 초승제 보면 좀 좋겠죠. 네. 같이 테니스 치고, 그죠? 테니스보다 못 치니까 같이 쳤겠죠. 가지고. 조수가 맹기고. 자,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자, 우리 지구 자전 얘기까지 하고 잠깐 문제 풀고실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여기까지 3번까지 하고서 잠깐 쉬는 시간을 갈 테니까 힘냅시다. 네. 자, 세 번째, 지구의 자전 얘기를 좀 해볼게요. 지구는 크기를 방금 구했고, 지구는 움직이죠. 자전을 합니다. 지구의 자전. 일단 간단한 계산 먼저 해볼까요? 우리 계산에 맞들렸으니까. 안 되는 지구가 자전한다는 건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거야. 하루에 한 바퀴씩. 스마일.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겁니다. 자, 잘 봐. 하루에 한 바퀴 돈다는 건, 잘 봐. 자전 속도야. 자전하는 속도가 하루에요. 한 바퀴를 도는 거잖아. 이게 자전 속도예요. 360도 퍼 1일. 근데 이게 퍼 1일이 하루 동안에 360도 도는 거잖아. 네. 대부분은 한 시간에 몇 도 도는지 계산하잖아. 네. 그래서 하루가 몇 시간이야? 24. 24시간이죠? 24시간에 360도를 도는 거가 되겠네요. 이거를 1시간으로 환산하면 약 15도 정도를 돌게 됩니다. 24를 나누면 돼. 네.
320 나누기 24 하면 되겠죠? 아, 아주 간단한 계산이죠. 네. 그래서 지구의 자전 속도가 얼마냐 그러면 1시간에 15도 정도 돕니다 라고 해주면 됩니다. 우리 책에 나와 있어요. 네. 책에 자전 속도 1시간에 15도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맞죠? 보이나요? 네. 체크해 놓으면 돼. 아, 그래서 나온 값이구나. 이렇게 나온 값이구나 라고 알면 되고요. 자, 지구가 이렇게 돌고 있는 장면을 상상해요. 막 돌고 있어. 자, 그리고 돌고 있을 때 우리가 신이 되어서 지구를 내려다봐. 잘 돌고 있구나. 그래서 그 위에서 내려다볼 때는 네. 반시계 방향으로 막 돌고 있어요. 네. 보이나요? 반시계. 잘 봐. 반시계야. 아, 반시계야. 네. 위에서 내려다봤을 땐 반시계야. 쌤 손 안 바꿀 거야. 네. 여러분들은 남반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야. 네. 남반구는 저 호주, 뉴질랜드 쪽이야. 네. 남반구에 사는 사람이 지구가 도는 방향을 바라보면 잘 봐. 위에서 보면 분명히 반시계죠? 반시계 맞나요? 네. 그럼 남반구 아래서 볼 거야. 보세요. 시계 방향인데요? 대박이죠? 뭐야? 다시 해주시면 안 돼요? 아, 위에서 봐봐. 반시계죠? 네. 근데 아래서 봐봐. 네네네. 시계예요. 시계죠? 네. 시계죠? 그래서 북반구에서 봤을 때 지구 자전 방향과 네. 남반구에서 봤을 때 지구 자전 방향을 다르게 인식해요. 네. 실제로도 그러합니다. 실제로도. 다시 말해서 우리 화장실에서 물 내리면 네. 반시계로 확 들어가요. 쌤 그런 것까지 어떻게 맞춰 알아요? 쌤 이런 거 반시계로 나가고 쌤 똥이 건강한가? 안 건강한가? 그냥 본 것뿐이야. 근데 마침 반시계로 들어간 거야. 오늘은 잘 먹었네. 바라라. 하지만 그런데 아닌 거예요. 남반구에 여행을 가서 또 그러면 남반구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진짜 그래요? 내려간다는 그럼 거죠. 북방은 반시계. 북반구 반시계. 우리 진짜예요. 북반구 살고 있잖아. 네. 그러면 지금 북방구 여행 여행 어떻게 해요, 적도? 적도는 그냥 일자로 빠져요. 적도는 일자로 빠져. 거짓말요? 진짜야. 씨. 아니 근데 그러면 북방구에 여행 가서 그 물 내리면 우리가 북방구라고. 우리가 북반구야. 아니 우리는 지금 만약에 반대야. 만약 호주에 가면 자, 증거 보여주세요. 우리가 증거도 한때 있어요?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던 영상이 있습니다. 적도에서 물을 내 아닌 것 같아. 영상 같아. 그러면 물이 그냥 일자로 아니잖아요, 진짜요? 여기가 어디냐면은 딱 적도인 지역. 저거 물 빠지는 거 이렇게 그냥 이 빨간색 선이 뭐냐면 딱 적도인 곳이야. 이게 적도. 물 빠지가 있는 거예요? 지금 뺐나? 뺐나 보다. 아닌 다시 것 볼게요. 자, 이제 딱 적도인 곳이고. 자, 나뭇잎을 띄워놓은 이유는 나뭇잎을 넣으면은 이제 어느 방향 회전하는지 알 수 있으니까. 빼고 있나 봐요. 그냥 빠지죠. 회전 안 합니다. 뭐야? 적도 회전 안 해요. 근데 나만 안 보여? 물 빠지고 그냥 빠지니까. 빠진대. 그냥 빠지니까 안 보이는 거야. 이제 빼나 보다. 이제 뺀다. 소리. 자, 나뭇가지 넣었죠? 회전 안 하죠? 그냥 내려가죠? 네. 자, 우와. 됐어요. 자, 저거 세트를 들고 북반구로 몇 발짝 이동해요. 몇 발짝만 가도 북반구야? 뒤로 몇 그런데- 발짝 가면 남반구라고. 와, 딱 너무 적도니까. 좋은데? 그래서 실험을 이어서 합니다. 보세요. 여기 보면 썰트 봤어 안가? 썰트? 남반구야. 남반구 아까 어느 방향? 시계 방향으로 가는 시계 방향. 시계 방향인지 확인하면 돼. 네. 이렇게 된다. 진짜요. 아직 안 뺐어. 아니, 잘 돌고 있어요. 자, 어때? 된다. 돌죠? 된다. 어느 방향? 된다. 시계죠? 시계죠? 몇 발짝만 가도 이제 신기해. 힘을 받아. 자, 이거 들고 북반구로 할 거야, 이제 북반구. 자, 옮기세요. 가자. 어디로 가요? 몇 발짝, 여기 적도 넘어서 몇 발짝 가면 된다니까, 이렇게? 이게 북반구야, 이거. 내가 물이
적도. 노르테. 북방구라는 뜻이야. 북방구로 갔습니다. 우와. 이게 시계 방향이에요? 반시계. 아까가 시계. 우리나라가 반시계니까. 화장실 물 내리면 헐. 뭐야 진짜? 근데 이게 원리가 있어요. 왜 그런 거예요? 이게 자전하면은 힘을 받아. 힘이 생겨. 어떤 힘이 생겨. 근데 그게 남방구랑 북방구랑 달라요. 달라. 힘의 방향이 달라. 우와. 확인됐죠? 네. 이거 주작 아니죠? 아니죠? 우와. 방금 그 얘기한 겁니다. 어쩐다. 북방구, 남방구는 힘의 방향이 달라. 쌤이 말하고 싶은 거는 그래서 오. 자전 방향을 그러면 어느 방향이라고 해야 되냐 이거야. 자전 방향을. 북방구는 반시계죠. 네. 남방구는 시계로 보이잖아. 네. 그럼 어느 방향이냐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사는 북반구 기준으로 정해 일단. 우리는 반시계. 북반구, 반시계. 반시계라고 쓰면 되잖아. 네. 근데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서에서 동이냐, 동에서 서냐 이렇게 쓴단 말이야. 자, 그림을 지웠는데 쌤이. 그럼 잘 생각해봐. 지구가 둥글잖아. 네. 지구가 둥그니까 오른쪽이 동쪽이고 왼쪽이 서쪽이라고 많이 쓰죠. 네. 이렇게 돌면은 서에서 동으로 오는 거잖아. 네. 그치? 근데 반대는 동에서 서로 또 가죠, 이렇게. 네. 한 바퀴 돌면 서에서 동, 동에서 서. 네. 서에서 동, 동에서 서. 계속 움직이는 거지. 네. 그러니까 서에서 동으로 도는 거야, 동에서 서로 도는 거야. 동에서 모르지. 근데 몰라. 어디서 출발하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몰라. 아. 그래서 약속한 거야. 야! 아.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 서에서 동으로 돈다라고 약속하자. 약속을 우리는 받아들여줘야 돼. 서에서 동이라는 게 뭐다? 반시계로 도는 것을 서에서 동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래서 서에서 동을 반시계와 동일어로 여러분들 생각해 주면 됩니다. 다시 그럼 지구의 자전 방향은 어느 방향입니까? 북반구 기준으로 서에서 동이다. 반시계 맞아요. 반시계니까 서에서 동으로 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책에도 서에서 동이라고 써 있습니다. 거기 괄호 열고 반시계라고 쓰세요. 괄호 열고 반시계라고 써주면 됩니다. 북반구 기준으로 반시계일 때 서에서 동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지구가 자전을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 자, 지금부터 지구가 자전할 때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이해하려면 우리 조금 배경 지식이 좀 있어야 되는데 배경 지식이 좀 필요해요. 먼저 태양에 대한 배경 지식이 좀 필요하고요. 별에 대한 배경 지식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 선행한 친구들은 조금 배웠을 텐데 일단 태양이 여기 있어. 태양이 항상 부르는 노래가 있죠. 나만 바라봐. 이제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태양을 내가 바라보고 있는 거야. 뭐 아는 사람만 알아들어요? 아무튼 태양이 노래. 그 가수 있잖아. 빅뱅의 태양이 눈코입 맞아. 눈코입 부르는 사람. 결혼됐죠? 아무튼. 이거는 지민이랑 맞아. 그 사람 맞아요. 괜한 얘기를 했다. 자, 다시 네. 그냥 태양이 있고요.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거 알아요? 네. 그럼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을 할 텐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건 뭐야?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자전이야?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 빵 도는 동안 태양이 움직여 안 움직여? 아주 약간 움직이겠지만 잘 안 느껴질 거 아니야? 네. 지구가 한 바퀴 도는 동안. 그래서 태양은 고정되어 있다라고 일단 가정을 해. 네. 그리고 지구가 태양을 바라보는 거야. 네. 어떻게 될까? 태양을 볼까요? 이 스타벅스 커피가 태양이라고 볼게요. 네. 지금 내 눈앞에 있죠? 네. 근데 지구는 반시계 방향으로 자전하죠? 네. 자, 이렇게 자전할 거야, 그지? 네. 여러분들도 지금 자전하고 있는 지구에 타고 있니, 안 타고 있니? 타고 있죠? 하지만 자전이 느껴지니? 아니요. 나도 안 느껴져. 네. 태양 바라보고 있는데 내가 자전하는 게 안 느껴져. 그래서 어떻게 돼? 얘가 움직인다라고 착각합니다. 이해돼요? 아 맞아. 그 타고 갈 때. 어릴 때 그랬어. 나 그래. 어릴 때 제가 나는 태양 가만히 자리 있는데 움직이- 내가 지금 태양이 내 눈앞에 있잖아. 근데 태양이 자꾸 눈앞에 있던 게 자꾸 오른쪽으로 가네 제가. 얘도 느낀다고. 이해됩니까? 네. 맞아, 나 계속 따라. 내가 맞아. 반시계로 자전하는 걸 내가 못 느끼니까 저 자식이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진다. 네. 내가 반시계로 움직이니까 저 자식은 거꾸로 시계 방향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겠지.
네. 맞아요? 네. 네. 그래서 태양은 시계 방향으로 움직이네? 라고 인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시계가 서에서 동이라면 시계 방향은 어느 방향이야? 동에서. 그렇죠. 동에서 서로 가는 거야. 누가? 태양. 태양. 그래서 태양이 동에서 떠서 서쪽으로 집니다라고 말합니다. 아. 태양이 동에서 떠서 서로 지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아. 이해돼요? 네. 실제로 태양이 지가 떠서 지가 지는 거야? 아니, 아니야, 가만히 있는데 내가 떴어! 졌네 이러는 거라고. 네. 뜨고 지는 걸 태양은 가만히 있는데 지구가 자전하니까 지가 떴다 지는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됩니까? 네. 이렇게 태양이 하루 동안, 잘 봐. 태양이 하루 동안 이렇게 움직이는 현상을 태양의 일추 운동이라고 불러줍니다. 일이 뭐야? 날릴 자. 주는 달릴 주자. 하루 동안 달려가는 운동. 아. 일주라는 말이 그래서 하루 동안 움직이는 걸 일주라고 하고요. 좀 이따가 뭘 배울 거냐면 연주라는 말을 배워요. 연주. 연주는 뭘까? 그렇죠. 1년 동안 달려가는 운동을 연주 운동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말만 딱 보는 순간 일주 운동? 그거 지구의 자전과 관련된 거네. 연주 운동? 지구의 공전과 관련된 거네. 라고. 연주 시차랑 달라요? 연주 시차도 공전과 관련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비슷한 거예요. 연주라는 말이 1년 동안, 거의 반년, 1년 동안 가까이 공전에 관련된 거에다가는 연주라는 말을 집어넣는 거죠. 아주 연주 시차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자전과 연결을 해주면 되고요. 공전하고 연결을 해주면 되는 부분입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생기는 첫 번째 녀석이 누구다? 태양의 네. 일주 운동. 태양이 하루 동안 움직이는 건 뭐 때문에 나타난다? 지구의 자전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죠. 두 번째, 태양 끝났어요. 두 번째, 별. 자, 별. 자, 이제 별 얘기 다 할 겁니다. 보세요. 별 얘기 할 거라고요. 별 얘기 할 겁니다. 별 여러 개 얘기하면 별별 얘기를 다 할 거예요. 잘 보세요. 네. 자, 별도 태양처럼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인데, 네. 결론부터 말하면 그 별도 막 돌아요. 네. 그 별도 또 어딘가를 중심으로 막 크게 돕니다. 아. 예를 들어서 우리 지구가 기억나나? 이렇게 네모난 중심이 있고요. 별들이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게 우리 은하. 네. 우리가 속해 있는 은하죠? 배운 적 있어요, 그거? 네. 우리 은하. 그러면 태양이 어디냐면 여기 태양이. 네. 태양이 여기 있어. 태양도 별이잖아. 네. 태양이 여기를 중심으로 돈다니까 크게. 태양도 움직여 사실은. 그리고 스스로 막 돌고 있어. 자전도 합니다. 태양도 자전하고 공전한다니까. 크게는. 근데 그 주변을 우리가 돌고 있으니까 우리는 더 빨리 도니까 태양을 일단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가정하고 아까 생각한 거잖아. 네. 근데 크게 보면은 태양도 여기를 중심으로 돌고 있다. 아. 이해돼요? 중요한 건 실제로는 잘 봐. 실제로는 태양도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움직인다. 별은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움직인다. 모든 별들 다 마찬가지야. 다 움직여요. 네. 그런데 잘 봐. 이제 별인데 그 별을 지금부터 개미 한 마리로 비유할 거야. 네. 개미 한 마리가 이 책상 위를 막 돌아다니고 있어. 돌아다니고 있어. 그냥 돌아다니지 않고요. 개미가 막 이렇게 하지 않고 옆으로 막 돌면서 돌아다니고 있어. 뺑글뺑글 돌면서 막 움직이고 있어. 네. 내가 봤을 때 미쳤나 봐. 괜찮아? 가까이서 보면요. 얘가 스스로 혼자 막 도는 것도 보이고 크게 도는 것도 보일 거 아니야. 네. 근데 이 장면을 그대로 내가 저 위에 63빌딩이나 롯데월드 타워에 올라가서 이걸 내려다 어떻게 보일까? 안 보여요. 안 보이거나 또는 그냥 그냥. 이 책상 자체가 점으로 보이겠죠. 네. 그 위에 있는 개미도 그냥 점이잖아. 네. 네. 움직이지 아. 않는 것처럼 보인다. 자, 잘 봐. 이제 별을 볼 거야. 네. 별이 저 멀리서는 움직이고 있을 겁니다. 그죠? 하지만 네.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네. 안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리하면 내가 눈으로 보이는 저 별은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실제 내가 보기에는 안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움직이지만 내가 눈으로 봤을 때는 안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네. 망원경으로 봐도
안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야 돼. 다시 말해서 별은 내가 관찰했을 때 움직이지 않는다. 네. 맞아요? 네. 그런데 하루 동안 별이 움직여. 응? 봐봐, 이런 거야. 별은 고정돼 있는 겁니다. 네. 얘가 별이야. 얘가 별이야. 카메라요? 카메라 별이야. 내가 별을 보고 있어. 밤에 별을 보고 있어. 별이다. 별이다. 하늘 앞에 별이 있네요. 네? 아니. 하늘 앞에 별이 있고요. 머리 이쁘게 자랐네. 자, 네. 하늘 별이 있고요. 별이 있는데 내가 지금 자전할 거야. 하지만 나는 자전하는 걸 느껴 못 느껴? 자전. 못 느껴요. 못 느끼잖아. 별을 보고 있어. 내 눈앞에 별이 있지? 내 눈앞에 별이 있어요? 근데 내가 별을 보고 있는데, 별이 자꾸 움직여. 별이, 야, 오른쪽으로 가고 있어, 자꾸, 그지? 내가 자전하는 걸 못 느끼니까 별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실제 별은 가만히 있어야 되잖아. 네. 근데 내가 자전하니까 별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니까? 네. 태양하고 똑같은 거야. 저는 자전 안 하잖아. 너가 왜 자전을 해? 넌 자전하고, 자전하니까 더 자전하는 그렇지. 거예요? 지구에 넌 타고 있잖아. 아. 그러니까 지구에 살고 있는 지구인이거든, 너는. 저 지구에 타고 있는 나는 지구와 함께 자전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봤을 땐 별이 오른쪽으로, 즉 시계 방향으로. 잘 봐. 내가 반시계 방향으로 자전하니까 저 별이 시계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지겠죠. 네. 다시 말해서 태양도 시계 방향, 즉 동해에서 서로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누구도 별도 역시 동해에서 서로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질 겁니다. 이것을 별의 무슨 운동? 일주운동. 별의 일주운동이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별도 하루 동안에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움직인다. 별이 하루 동안에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됐죠? 네. 그럼 별은 얼마의 속도로 움직일까요? 15도. 그쵸? 지구가 자전하는 속도만큼 움직이겠죠. 네. 태양도 지구가 자전하는 속도만큼 태양이 움직이겠죠. 네. 그래서 태양의 일주운동 속도와 별의 일주운동 속도는 어떨까? 같아요. 몇 도로? 15도. 그렇죠. 1시간에 15도로 모두 같을 겁니다. 왜? 지구가 자전하면서 생겨난 일이니까. 그래서 속도를 써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 배웠네요. 네. 우리 전제 조건을 이렇게 잘 이해하다니. 쌤이 가르치는 학생들 중에서 잘하네요. 잘한다고요. 네. 제일 잘해요. 제가 가장 이해를 잘하네요. 보세요. 내가 여기 북쪽, 서쪽, 동쪽이죠. 내가 어느 쪽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거냐면 북쪽 하늘을 바라보고 있어요. 자, 내가 북쪽을 바라보고 있을 때 오른쪽이 무슨 쪽이야? 동쪽이죠. 왼쪽이 서쪽이야. 바로 이 그림입니다. 잘 봐. 동서남북이죠. 네. 이쪽이 앞에가 북쪽이라면 오른쪽이 동, 왼쪽이 서, 남이죠. 그래서 내가 북쪽을 바라보고 있을 때는 오른쪽이 동이고 네. 왼쪽이 선 겁니다. 네. 그러면 여기 봐. 지금 하루 동안 바라보고 있는데 북극성이란 녀석은 움직이지 않아. 네. 왜 안 움직이는지 나중에 설명할 거예요. 북극성은 하루 동안에 전혀 움직이지 않아. 지구 자전축에 딱 닿아 있거든요. 축에 있으니까 움직이지 않는데 안 움직여. 그런데 이 별이 북두칠성이라는 별이 19시 몇 시야? 7시. 저녁 7시에는 여기 있었는데 그다음에 21시 몇 시? 9시. 2시간 동안 여기 있던 놈이 일로 왔어. 네. 그럼 여기서 일로 왔다는 건 어디로 간 거야? 서쪽으로 점점 가고 있는 거죠. 네. 즉 동에서 서로 가고 있는 거야. 네. 쌤 북에서 서로 가라 이러면 안 돼요. 이쪽 하늘에서 이쪽 하늘로 가는 거니까 동에서 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네. 이해됐어요? 네. 딱 보고서 동에서 서로 가고 있네요. 어디서? 서쪽 하늘로 내려가고 있으니까요. 오케이? 네. 두 번째, 둘이 움직인 각도가 몇 도야? 30도. 그럼 몇 시간 동안 이동한 거죠? 2시간. 그렇죠. 1시간에 15도씩 움직이니까 2시간 이동한 겁니다. 네. 시험 문제! 30도 이동한 후에 얘는 몇 시일까요? 9시. 9시가 되겠죠. 그죠? 9시인 걸 찾아낼 수 있으면 됩니다. 네. 오케이? 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얘가 시간을 둘 다 빼버리고 몇 시간 이동한 건가요? 2시간. 2시간. 그 다음에 얘를 A, B라고 하면 A에서 B로 간 걸까요? B에서 A로 온 걸까요? B에서 B에서 A로 온 거죠. 왜 서쪽 하늘로 가야 되니까. 네. 이런 거 여러 가지 물어본다. 네. 그쵸? 그럴싸한 문제가 많이 나올 수 있겠죠? 네.
오케이. 이렇게 해서 별의 일주운동. 별이 하루 동안. 하루죠, 하루. 시간이니까 하루잖아. 하루 동안에 움직이는 걸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되나요? 네. 어렵지 않습니다. 아이고. 자, 문제 풀어볼게요. 개념 쏙쏙 문제 풀어봅시다.